얘기부터 하면 사실은 춘길이 저에게 고백한 것까지는 아예 몰랐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성 같은 게 없었지만 그 이후 상황은 제 머릿속에 다 구성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줄 때 어떤 글 자료는 없었지만 그 이 펜션에서의 어떤 우리가 1막이라고 하면 그 1막에서는 다 그냥 제 머리에서만 구성을 해놓고 이렇게 해서 고백을 받지 못한 두 사람이 울고 있다로 끝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디렉션을 줬죠. 이제 이런 류의 말을 해달라, 뭐 좋아해봐 이런 무례한 물어봐 이런 무례한 제가 너를 잡돌이 할게 들어 가만히 있어 약간 이런. 그리고 서로 현경을 어떻게 꼬실까 대화해봐, 뭐 아니면 또 민재 씨한테는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다가 사실 나한테 마음이 있었다고 좀 얘기해줘 뭐 이런 류의 어떤 사실은 무례한 디렉션을 줬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재밌게 잘 했던 이유는 이 모든 분들이 영화로 만들어질지 몰랐다. 그냥 정말 놀이로서 이분들은 이렇게 참여를 한 그런, 그러니까 극장에서 영화가 나올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써준 대사는 없죠. 네, 그리고 상황만 주고 네,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그런 설계 안에 이제 자유롭게 연기를 하게 했고, 그 부산 같은 상황은 제가 그것도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냥 뭐 몇 줄 써서 이렇게 찍었어요라고 했는데, 저도 기억을 까먹고 나중에 노트북을 찾아보니까 꽤 구체적으로 써놨더라고요. 춘길이 뭐 맥주를 뭐 마시다가 뭐 저기 했다, 뭐 현경도 맥주를 가지고 기차를 타고 내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대사는 안 써놓고 이런 류의 말을 한다, 이런 류의 상황 겪는다 정도로만 좀 써놓고, 그런 식의 어떤 또 실험이라고 하면 또 모험이라고 하면 모험 같은 이제 그걸 시작한 거죠. 그래서 홍상수 감독님 급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홍상수 감독님은 대사가 정확하게 그럼 있으시대요. 꼭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보통 그날 아침에 나오죠. 네, 근데 저는 미리 그래서 근데 더 훌륭합니다. 첫날 처음에는 좀 약간 그런 식의 그걸 했는데, 오히려 그 무건 배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니까 더 너무 편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이제까지 연기했던 것보다 되게 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좀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사랑을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 동물도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에게 발견되는 거는 생존에 도움이 되는 협력, 그리고 다음 세대를 함께 양육하는 협력, 이걸 위한 장기적 체류와 지속적인 짝짓기, 이거가 있냐 없냐로 보자면은 사실은 그게 동물에게도 발견이 되죠. 근데 예를 들면 우정과 사랑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자체가 보상이어서 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가 그거를 우정 혹은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예는 동물 세계에서는 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개랑 고양이는 엄청 우정 나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걔는 가둬놓고 그렇게 키우니까 그런 거지, 자연 세계에서 그렇게 발견되지는 않는 거죠. 무리지어서 다닌다면 전략적 제휴가 사실은 있는 거고, 근데 아무런 그런 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다녀. 네, 그리고 우정을 나눈 쟤네 둘은 정말 우정인 것 같아라는 어떤 행위를 우리가 이제 관찰할 수 있으면은 동물계에도 우정이라는 게 있네 하겠지만, 그런 게 동물들은 보통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친구는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심지어 걔 때문에 돈을 쓰고 보험에 들고 전집을 사게 만들지만 곁에 두는 거거든요. 그게 좋아서. 그래서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 자체로 보상을 느끼는 행위가 드물잖아요. 같이 있어서 좋은 거, 그게 보상인 거. 근데 경제적 가치나 나에게 이해 득실을 따지지 않고도 관계를 맺는 거, 그걸 우리가 이제 우정과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맥락에서의 그
그것들은 동물에게는 쉽게 보이지 않죠. 근데 저는 이제 친구 강아지들이나 친구들 고양이들 이제 가끔 이렇게 보면 네. 너무 나한테 사랑을 주거든요. 네, 그럼 간식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게 어떤 리워드를 갖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아니 계속 예를 들어서 주인을 아까 꿀 떨어지는 주인을 바라보는 꿀 떨어지는 그런 정말 거. 이 애들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너무 네. 마음이 막 쓰이고 막 네, 네. 그 가축화라는 게 그런 거죠.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야 내가 생존에 유리한지를 아는 동물이 가축화가 된 거고요. 늑대가 그래서 안 된 거죠. 네. 갑자기 너무 좀 슬프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 원래 좀 따뜻한 그런 이미지였는데 오늘 되게 이런 말을 되게 정 없는 들으니까 캐릭터가 됐네요. 네, 지금 점점 티가 되는 현상이 그런 일어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두 분 정도 이제 계속 그리고 이 심리를 잘 모르겠는데 혹시 교수님은 어떤 특이점을 발견하시는지, 감독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저도 얘기 그 얘기 지금 해보고 많이 싶은데.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그 재밌어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보통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아무 그게 없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재즈 공연 보러 오라 그러니까 그냥 그러면은 언제 시간 나면 갈까 이런 마음에서 또 준 것 같기도 하고. 예. 근데 마팔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제가 인스타에 마팔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철칙으로 제가 지키고 있었던 거여가지고 그때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너무 이제 너무 저로서 순수하게 그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춘길이는 위협을 주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을 준다. 근데 그 여성이 느끼는 위협 중에 하나가 이제 무례하게 연락처 주세요.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이 막아줬잖아요. 근데 DM을 사실 안 된다고 했던, 그러니까 한번 거절했더니 했는데 그럼 전화번호라도 이제 사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전화번호도 안 줄 수는 없는 상황. 그래서 할 수 없이 주기는 주는데 흔쾌히 주지는 않는 이 상황이 여성에게는 위협인 거죠. 그래서 주지만 이 사람이 좋아지진 않죠. 네, 그걸 보여줬다고 근데 저는 그리고 또 생각해요. 한편으로는 그 탁경주 씨가 너무 무례하게 했을 때도 탁 막아주는 것도 있잖아요. 김일도 씨가 뭐 있었어요? 그만 이러면서 네. 귤도 주시고 네. 귤 같은 것도 실제로 가져오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애드립이세요. 그것도. 그래서 그러면 너무 투는 고백하지만 씨와- 투는 그분과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저 뒤에 계속 손 황소 자리는 어떤 것도 믿지 않습니다. 황소 자르세요? 물고 그러면은 저 별자리는 믿으시는 거예요? 안 믿어요. 농담한 거예요. 아 진짜? 네, 이 형은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사주, 타로, 손금, 관상 그리고 MBTI 그리고 별자리 중에 그래도 이거 조금 그래도 들여다볼까? 어떠한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그게 여기 등장한 거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고백을 하기 전까지 그 고백이 성공할지 못할지를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다루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 불확실성을 확률 게임인 거잖아요. 내가 지금 고백했을 때 성적이 어떻게 나올 건지를 예측할 수 없고 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하고 그리고 고백을 받았을 때 잠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아나 하면서 이제 복귀하면서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또 그 다시 이제 미래의 관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그 연인들이 보일 법한 그 불확실성을 이 영화에서는 계속 뭐 사주니, 타로니, 손금이니 하면서 계속 그게 이제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 이 사람들이 다 세금 안 내고 돈 버는 이유는
예, 다 이게 궁금한 사람들 주머니로부터 맞아요. 이게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춘길의 타로는 그걸로 유지되는 산업이잖아요. 그쵸. 그걸 보여주고. 네.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끝까지 이런 캐릭터로 얘기하게 만드시네요.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그거는 맞는 게 춘길이 타로 봤을 때 이상한 게 나왔잖아요. 뭐 저도 뭔지 무슨 카드인지 모르는데 원래 처음에는 그냥 진짜 실제로 춘길이 뭘 카드를 뽑아보자 이랬는데 계속 좋은 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카드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렇게 찍어두고 나중에 한번 사실은 미래에 좋은 일이 있잖아요. 결국에 춘길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의도를 했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뽑아볼까요? 해놓고 안 뽑았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게 영화에까지 굳이 나올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냥 현경의 앞으로의 운명은 그냥 알 수 없다. 이런 뉘앙스로 이제 했는데 그 생각해 보니까 박사님이랑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손금, 이런 관상 이런 얘기를 안 믿으신 절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한 이유는 실제로 김무건 배우님이 사주를 공부하셨고 그때 당시에 실제로 춘길 씨가 손금을 본다고 하셨고 그 영화 하나 둘 셋 러브라는 영화에서도 나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됐고 실제로 그 또 뮤지션인데 그 타로를 보시는 우리 음악 해주신 분이 실제로 타로를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좀 등장을 했는데 아주 많은 데서 그런 것들이 나왔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 질문 한 분 받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